2달 전 감치 재판에 넘겨지자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어제 이 변호사가 감치되자 변호인단은 나치 정치경찰을 떠올리게 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다른 변호인이 나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되자 김용현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를 켜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이진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진관이라는 이 판사, 유사 판사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의 경찰까지 언급했습니다. 법관 이진관은 전체주의 나치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했다며 권력에 도취되어 사법권을 남용하는 정치수사기관 그 자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법정 난동과 재판장 모욕을 두고 경찰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감치 재판에 넘겨지자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옆에 있던 일부 변호인들은 이 욕설을 듣고 웃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대한변협이 직권으로 진행 중인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조사는 이제 막바지 단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변협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고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뭐 본인이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유튜브 활동이든 뭐 집회 활동이든 일련의 정치 활동이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에서 보인 모습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렇죠.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뭐 두 분도 변호사지만 어떻게 변호사가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보였었고 과거 11월에 이미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었죠. 당시에 구치소에서 뭐 절차상의 문제로 하루만 있다가 나왔던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 변호인으로 나왔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직접 이 감치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판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좀 미비점, 전 미비점이라보다는 이하상 또 건모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저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뭐 절차와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니까요. 이름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예상 못했는데 아마 요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는 아마 벼르고 있었다. 벼르고 있었다. 말을 사투리 표준말 쓰려니까 힘드네. 네, 경상도 말로는 생각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는 배루다. 네, 언제 이하상이 나타날 것인가. 김용현 재판부 여기는 본인이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예. 끝난 직후에 경위대로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직접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선고도 다 끝났고 한덕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직접 집행을 좀 처음 봅니다, 사실은. 사실은 감치 자체가 굉장히 변호인에 대한 감치. 저도 일반적이지 거였죠. 않아요. 이제 법정이라는 곳이 가보면은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항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법정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 선고가 나오거나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감치 이전에 퇴정 명령을 내려요. 이 사건에서도 감치 이전에 나가세요라는 얘기를 먼저 그렇죠. 하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나가세요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또 감치도 그냥 바로 감치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를 줘요. 그렇게 하면 감치합니다. 거기서 보통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치는 구치소에 가게 되고요. 구치소에 가게 되고 다만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 이제 형벌과 관련된 재판 미결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감치 제도는 이제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15일간 그리고 구치소에서 미결수와 같은 지위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결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렇죠. 입고 예. 똑같이 아하. 똑같이 배정이 되고 똑같이 입게 되는데 이제 그 감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게 그러면 책임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변호사 협회의 징계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형법에 두 곳, 그러니까 국회회의장과 법정이라는 곳은 그 심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 국가 예, 기능과 예.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회의장과 법정에서의 소동에 대해서는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소동은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치가 집행된 이후에도 아마 기소나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범죄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모욕죄라든지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한덕수 판사에 대해서. 23년 선고 나온 날 뭐 유튜브에서 뭐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모욕죄가 되겠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대현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제 백정 판사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대현이가 지져도 진관이가 지져도 우리는 간다.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했던 것들까지 다 지금 뭐 우리가 다 봤고 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지난번 감치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구치소와의 어떤 뭐 절차적인 문제들도 그렇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다 지금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남겼던 말이 변협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징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네, 네. 변협의 회원이시죠. 네. 네. 그리고 변협에서 뭔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때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변협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협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 징계가 아마 향후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또 중요한 또 어떤 기준점이 되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어떤 그렇죠. 이제 모습을 제가 보여줘야 봤을 될것 때 같아요. 시작일 뿐이고요. 지금 여러 형사 좀 전에 말한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까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이후의 모습이 궁금해요. 본인은 엄청 좀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제가 피의자들이 이제 최초로 구금됐을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서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15일 중에 14일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예. 날로 날로 계산하고 아마 그날 하루 있었던 것도 24시간 있지는 않았을 않았을 텐데 텐데. 근데 하루 쳐준 네, 거예요. 하루를 쳐주는 네. 원래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권우현이라는 변호사 한 명 더 있죠. 안경 쓴 그 사람은 20일짜리예요. 아직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유승수라는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감치 집행 후에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발과 함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감치 명령에 대해서 즉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법적 용어를 써놨는데 네. 뭐 법률적으로는 다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틀린 말들이 있어요. 뭐가 틀렸죠? 다른 재판에 나와서 뭐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하는 재판에 들어와서 벌였던 일을 네. 이진관 판사가 감치 명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을 범죄를 뭐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이건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예.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조인인데. 얘기를 다 하는 것뿐이고요. 아마 이 표현은 그거 같아요. 지금 김용현 재판에 와서 집행을 해갔다는 그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변호사가 쓴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하상 집에 가서 하는 건 낫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하상이 어디 있는지 막 권우현 변호사가 여기 있었으면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 이하상이라는 이름. 예, 뭐 예를 그거 들면 확인하러 생년 간 거예요. 월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서울구치소와 이 법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요, 나갔던 거 아는데도 혹시나 잘못했다가는 왜냐면 불법 내가 소지가 있으니까.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났던 것을 그때 아마 그런 어떤 미비점. 사실은
일반 변호사가 그렇게 감치 명령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감치되잖아요. 겁을 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누구게 이러진 않아요. 맞춰봐라. 이랬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미비점을 이제 법무부에서 보완했다 하고 사실상 권의원 변호사도 곧 잡혀 들어갈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형사소송법이 내는 조문에 있는 걸 하긴 한 건데 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에 그 주장 자체가 뭐 신뢰관계인 동석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신뢰관계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진술이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건데 갑자기 김용현에 대해서 아니 뭐 막말로 예. 피고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날. 예, 예. 거기에 무슨 신뢰관계인 동석 예. 그 자체가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이제 서울구치소 의왕 서울구치소에 예. 이제 그 갔다고 해요. 그 이분이 굉장히 가까운 분 전광훈 씨랑 가깝잖아요. 전광훈 남부 목사랑 있으나. 가까운데 봤어요. 전광훈 목사는 지금 남부구치소에 봤어요.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저께 혹시 아니, 예, 그저께였어요. 저도 정광훈 2호실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2호실에 강현재 저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12호실에 있었는데 예. 아니 그런 사담은 아니, 따로 재밌잖아요. 하시고. 재미는 있잖아요. 아니, 정광훈 봤어.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구치소 내에서 전광훈 씨와 이하상 씨가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없다, 다른 데 있다는 없다. 거죠. 예, 알겠어요. 오히려 재밌잖아요. 아, 네. 눈 마주쳤어요 정광훈 씨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근데 막 팔을 휘휘 저으면서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는 느낌이긴 한데 네. 뭐 그래서 제가 인사하긴 뭐하고 사실 서울구치소에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저도 내일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갈 때마다 거의 계속 봐요. 권성동, 이상민, 김만배, 한덕수 다 있어요 거기. 예.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서울구치소 되게 크거든요. 어. 그래서 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남부는 한 10몇 개밖에 네,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가면 일부러 찾아다녀. 사실 또 솔직히 아니, 말해서 투명 아크릴 다 투명 아크릴 돼 투명 있어요. 아크릴 그러니까 보여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각으로 보이면 더 잘 보일 거고. 권성동 같은 경우 자기하고 접견해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아하. 김만배 씨는 정말 계속 인사하고. 그분들도 이제 TV 보는 느낌으로 보겠죠. 약간, 박준 변호사. 약간 방송에 나오니까 아니까. 이하상이가 깜빵에 들어갔어요. 어제 서울구치소로 입감이 됐습니다.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감치 결정을 한 지가 이제 몇 달이 좀 지났는데 꽤 됐어. 네, 어제 법원에 직접 쳐들어가서 어. 이하상 변호사를 잡아다가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김용현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네. 재판 심리가 종료가 되고 34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퇴정을 하자마자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법정에 쳐들어와서 이진관 변호사한테 감치 결정문을 이제 들어서 흔든 거죠. 네네. 집행합니다. 네, 라고 잡아갔습니다. 바짝 들어서 간 거야.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 또 이제 또 막 했어. 하고 이제 또 띵가띵가하고 오늘도 존나 뽑으면 오늘도 카메라가 이렇게 없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거 잠깐 계세요. 어떻게 왜 하실 말씀 있어? 나한테 한마디 했다고 혼날 텐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걔들이 나가고 이진관 판사가 경위들을 데리고 들어와. 영장 집행하러 온 거죠. 덜컥했을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자기 신원을 안 밝혀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진관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하상인지 아닌지 네. 구분이 안 되니까 결국 물론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면전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지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표 들어갔어요. 사실은 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34부에서 그랬다길래 나는 한성진 판사가 그 집행을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성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해가지고 2심에서 뒤집어졌죠. 그걸 조이대가 다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내가 대통령도 갖다가 가장 유력한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도 고꾸라뜨리는 놈인데 하고 있었는데 이하상한테 이박살이 난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피고인 퇴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재판받는 우리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뿐인데요. 그걸 지금 문제가 법정에서 된다고- 재판 직후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소송이 끝나고 나가시 퇴정한 다음인데요. 예. 그건 자유로운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 그럼 법정에서는 누가 그걸 문제라고 해서 그- 얘기하는 자체가 좀 예.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예. 소송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예.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러 가십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 그런 권한이 예, 있습니까? 재판 직후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계십시오. 피고인 퇴장할 때까지.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벼르고 있던 차에 이진관 판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적극 협조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저기 이하상의 이제 깜빵행은 뭐 깨강정 한 봉지를 입안에다 한 번에 털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번엔 순순히 저항 안 하고 갖는 모양이죠.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가 막상 닥치니까 좀 아니드냐? 네가 막 이렇게 털던 것과 막상 들어가니까 많이 좀 다를 거야 느낌이.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하상에게 윈윈일 수도 있어요. 장사 미천이 크게 하나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속이 다 뻥 뚫리는 일이고 아무튼 갖다 놔가지고 큰 장사 미천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탄압받았다는 증거. 그렇죠. 게다가 평소 본인이 존경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윤석열과 독방이 들어갔대요. 독방이 들어갔으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란 말이야. 벌써 어젯밤에 대통령님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보름 동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밥도 대신 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밥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네. 갖다 주는 아니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갖다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갖다 주겠지. 갖다 줄 때 윤석열은. 이하상이 요거 소세지 하나 대통령님. 그러면 카카 제가 하나 더 챙겼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이 계란 말이죠. 하상이 하나 갖다 줘요. 막 이렇게 서로 플렉스. 좋잖아. 아무튼 보름 동안 존경하는 윤석열 잘 모시고 그구들아 들어갔어. 지금 빨리 영치금 쏴야지. 아마 그 400이 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일 있다고 하루 빼서 14일 있는다고 했는데 14일 동안 그 영치금깡 한 20강은 할 수 있게. 20강. 한 20번은 비울 수 있게 꽉꽉 좀 채워 넣어줘야 된다. 자, 지금 움직여라. 이하상이 뿜뿜할 수 있게. 자, 근데 김효영 변호인들, 걔들이 모여 있는 데가 진격의 변호사들, 그 그쵸.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때 막 이하상 혼자 나오고 같이 나오고 막 신나갖고 욕하고 막 이랬던 채널이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더라고. 어제 영상 하나 남고 다 지웠어. 어이구야. 야, 너들 왜 겁을 내게 해? 개쫄았네요. 야, 이거 전환길도 한두 개만 지웠다고 그러는데 다 지우면 쫄은 거요? 안 쫀다더니. 왜냐면 이제 그 이하상은 어제 들어갔지만 우 변호사는 이제 조만간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좀 더 길잖아요. 지금. 네. 5일이 더해져가지고 5일 20일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겠죠. 자, 근데 보면은 저렇게 이하상이가 들어갔으면은요. 권우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 방송에 나와서 날개를 쳐야 되잖아. 감치되고. 자, 누구 방송했는지 보시죠. 혼자. 류승수 혼자. 류승수는 옛날에 그 투톱이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하상하고. 근데 어느 순간 쓱 빠져 분위기 본 거야. 이러다가 감옥 간다. 이러다가 나 변호사 생명도 끝난다. 그랬는데 저기에는 원래 김지민가? 그 여자 변호사하고 권우현은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도망간 거야, 얘 지금. 권우현아. 너 이렇게 자신있게. 얘는 또 5일이 더 붙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이제 빅 이벤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번 수긍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제 왁자지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정도 지금 자신감은 좀 빠진 것 같고. 아이, 나 참. 어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조치를 하자마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저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이거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에 대한 이 변호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호한 조치를 할 거고 지난번에 서울구치소가 감치를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낸 문제가 있었는데 예.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미 다 장치를 만들어놨다. 앞으로도 단호하게 조치할 거고 네. 그리고 서울변호사협회를 향해서 빨리 징계 조치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변호사협회 징계 요청 들어가 있고요. 법원에도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받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얘들 지금 바짝 쪼른 것 같은데, 야, 자신 있게 해. 니들이 흔들리면 김용현은 어떻게 하라고? 아이, 나 참. 아무튼 지금 들어간 이하상이 그 권우현이보다, 제가 혀가 짧아서 말이 느립니다 했던 권우현이보다 나을 거예요. 걔는 멋모르고 있다가 툭 잡혀간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어제 밤부터 덜덜덜덜덜 하고 있어. 그러게 왜 히어로 놀이를 하고 자빠졌니? 자신도 없으면서. 아 근데 20일이 생각보다 기면 3주거든요. 그리고 권우현은 20일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얘 지금 막 오줌 질질 쌀 것이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아무튼 갖다 나와서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자신 있게 해요. 어쨌든 이진관 부장
대한 욕을 막 바가지로 해놨던 그 진격의 변호사라고 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 내용이 또 좀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우리 PD가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채널에 사라졌다. 채널 자체가 아니, 채널이 이제 그 부분이 좀 화면에 지금 보입니다. 네네. 저기에 자기들이 보면은- 욕하고 했던 것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긴 한가 보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저런 거를 왜 삭제하죠? 그냥 떳떳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미 퍼졌는데요, 무슨 뭐. 그걸 왜 지워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래서 없애면 오히려 증거인멸 아니에요? 남들이 다 캡처해놨을 텐데. 그렇죠. 우리 사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본인들 올린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잖아요. 삭제를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 말들이 변협의 징계 사유, 그 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온갖 모욕, 협박,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나중에 처벌을 크게 받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기 박탈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물으니까 싫으니까 마치 이제 지워서 정상 참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비겁한 자들인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예. 대응하겠다고 아니, 얘기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 때 고발을 했어요. 예, 정식으로. 지난번에 고발을 네. 했었었죠. 그냥 법원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고발을 하면은 그 법원 소속의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일단 거겠지. 먼저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이 뭐 하냐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그치. 공격을 받고 능멸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시용을 한 거죠. 네. 저자들이 네. 지금 겁을 먹고 지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 PD님이 진짜 발 빠른 게 또 화면에 지금 속보를 올려주셨는데요.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기존 라이브 영상은 다 내려갔습니다. 1시간 전에 그런데 새로운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이하상에 대하여 감치 집행 법관이 맞나 이런 제목으로 한 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내용은 판사가 진두지휘하는 변호인 감치, 형사소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승수 변호사가 이번 그 감치 집행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좀 전에 엄청나게 비분 강개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아마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는 뭐 쌍욕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지금 쫄아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막 어깨에 힘줘가면서 막 저것들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온갖 쌍욕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참 정말 유약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익명의 사람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석 달 넘게 100일 넘게 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제 120개 이상의 글을 올리고 47군데 이상을 퍼날라요.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주변 분들도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게 이제 중앙당에까지 허위 비방 뭐 이런 걸로 많이 소문이 날 정도로 AI 그림을 만들어서 막 비난 비방 특히 이제 리박스쿨 제가 맨 먼저 소스도 같이 공유하고 제공하고 해서 세상에 오픈되고 하는 게 다 수많은 방송에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리박스쿨 관련자다. 그래서 그걸 AI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퀄 표시를 딱 해놓고 막 AI로 보면 마치 이제 제가 그 내부자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막 황당한 그 1월 1일 날 보통 덕담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날도 그날까지. 막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싹 이 사람이 그 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정의 공익을 위해서 뭐 공인에 대한 검증이다 하고 이제 황당한 말을 막 하고 그러더니 아무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처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이번에 고소는 많이 당하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하진 않거든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죠. 네,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뭐 계속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그대로 다시 계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될 뻔하다 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다 캡처를 해놓으신 거죠? 네. 역시 경험이 제가 많은 캡처해서 사람이. 제출했는데 A4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한 박스예요. 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죠. 그건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특정 비방 뭐 이런 특히 이제
법관도 당연히 공인이고 자기들도 사실은 공인이죠. 정확히 보면. 네. 근데 근거 없는 허위, 비방,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이제 전자통신에 의한 거를 훨씬 더 강력히 처벌을 하잖아요. 네. 처벌도 규정상으로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사회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특히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경 기자가 200일 정도 구치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와, 더 한 분이 있네요. 엄종현님은요, 구치소 며칠 정전되면 좋겠습니다. 추워. 네, 그리고요, KBD님께서 진격의 변호사들요, 오늘 저녁에 슈퍼챗 풍년이었습니다. 와, 또 돈을 또 따로 버는 거네. 훈장이 확실하네. 와, 대단하네, 진짜. 그게 이제 전환길, 고성국 등이 그렇게 온갖 극언과 극단적인 말과 가짜를 쏘아붙고, 우와, 시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시원함으로 슈퍼챗을 극우 성향의 또 대형계열이라는 부자들이, 그게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런가? 슈퍼챗을 많이 쏘는 거죠. 돈은 많고, 할 이 일은 나라가 없고. 빨갱이한테 짓밟히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